오늘은 느지막이 일어났다. 공복에 꿀 한 스푼을 털어넣고 노트북을 켠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 그것이 전부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산다는 건 참으로 큰 자유이자 평화로움이다. 진정 원치 않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자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과 에너지를 하고 싶은 일로 채워나간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선택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가끔 위안이 된다.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자유가 큰 해방감을 주지만 동시에 그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내가 속한 곳이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그 무게가 버겁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 일도 없으면 공허함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가끔씩 찾아오는 하기 싫은 일들 덕분인지도 모른다. 그 일들에서 느끼는 책임감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작은 위안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지도 모르겠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 우리는 왜 이 자유를 원할까? 우리 모두는 한 번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를 꿈꿔본 적이 있죠. 어쩌면 이 자유야말로 행복의 기본 조건일지도 몰라요. 특히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쁜 일상과 여러 책임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자유를 추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또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이 더 공감하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의 의미. 먼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는 단순히 고집을 피우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의미 있는 선택이죠. 이 자유가 왜 중요한지 3가지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봉보다 중요한 건 내 행복이다. 마이너스 직장인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일이 점점 많아지고 본인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가 배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김 씨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집에서 회사 일을 처리해야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결국 그는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김 씨는 용기를 내어 퇴사를 결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매일 아침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덕분에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얻었어요. 물론 급여는 낮아졌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얻는 행복은 금전적인 가치 이상이었죠. 이 사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음을 김 씨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삶 마이너스 자영업자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원래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고객을 만나고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고 회사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다르다는 생각에 회의를 느꼈죠. 결국 그는 과감히 회사를 떠나 카페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루하루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행복이 삶의 원동력이 되면서 그는 진정한 자유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정 씨의 사례는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쏟으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가치 있는 결정이었죠. 3. 은퇴 후 농사일로 찾은 자유 마이너스 은퇴자의 사례. 마지막 사례는 은퇴 후 농사일을 시작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업무와 회의, 프로젝트로 인해 늘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그는 퇴직 후에도 재취업이나 다른 일을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평소 좋아했던 농사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농촌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지만 이 일이 남들과의 경쟁이나 상사의 압박이 없기에 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느낍니다. 하기 싫은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그에게 은퇴 후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해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한다는 건 단순히 편한 삶을 넘어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살아가는 삶은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박 씨에게 이 자유는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가 주는 의미와 가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고 불행해질 위험이 크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란 단순히 나태해지거나 편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할 때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는 자존감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 하기 싫은 일을 피할 자유라니 정말 꿈 같죠? 하지만 그 자유를 실현하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흔히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곤 하죠. 이 딜레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고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어주죠.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기, 그 자유가 주는 행복.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나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 특정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마음에 들어도 그 일이 내 자아실현과 거리가 멀다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진정한 행복은 연봉에서 나오지 않았다. 연봉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은 직장인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흔히 많은 분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 김 씨는 대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균형이 깨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이어지다 보니 그는 몸과 마음이 피로해졌죠. 결국 김 씨는 용기 있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며 얻게 된 마음의 평화는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금전적인 보상 이상이었죠. 이 사례는 삶에서 연봉이나 직장의 안정성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자유가 때로는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자영업자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며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영업활동과 성과 압박 속에서 점점 지쳐갔죠. 회사의 목표는 오로지 매출 증가였지만 그 목표가 자신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회사를 떠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하루하루 커피를 내리는 일이 주는 소소한 행복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그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느꼈고 이 자유 덕분에 삶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더욱 커졌죠. 정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얻는 만족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기업을 떠나 자신이 원했던 삶을 선택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가치는 금전적인 성공보다 훨씬 큽니다. 3. 은퇴 후 얻은 자유와 여유. 은퇴자의 사례.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농사일을 시작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많은 일과 책임을 떠안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빠듯한 일정과 상사의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업무 속에서 스스로 지쳐갔죠. 그러던 그는 퇴직 후에 다른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했던 농사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과수원에서 하루하루 농작물을 돌보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 선택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여주었고 책임감과 동시에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었죠. 이처럼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에게 자유를 선물했으며 은퇴 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는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찾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게 살아가며 돈이나 사회적 위치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 가끔은 멈춰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편하게 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으려는 용기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삶을 추구할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를 선택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면서 우리 삶이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